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보로개 거북이입니다. 오랜 세월 성공을 이룬 세계 1%의 비밀,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책을 우리는 모를 수 없죠. 시크릿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분이 바로 밥 프록터라는 분인데요.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자기계발 분야의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이 이번에 2월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며 전하고자 했던 주제가 있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부의 확신과 함께 풀어나가 볼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그리 똑똑하지 않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알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재된 패러다임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꾸준히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수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뚝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해요.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기업의 창업가 역시 그렇죠. 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요. 바로 패러다임 때문이죠.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밥 프록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공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어요.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종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환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죠. 그렇다면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게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운전이 익숙해지면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프록터는 어떻게 성공하는 패러다임을 자신에게 입력시켰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데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쓰곤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세세한 구석까지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냅니다. 상상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반복이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바프록터는 매일 아침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 샌디에게 보내 그도 똑같이 해요. 이것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이들은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세요.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시나요? 돈, 사람 등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고 해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곧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죠.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진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를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끌려올 것임을 알아야 해요. 내가 온전히 필요로 할 때 그 전도 후도 아닌 바로 그때 끌려올 것이라고 프록터는 말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죠. 그리고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쓴다면,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게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꼭 이것을 실현해야 하죠.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인데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이룬 것처럼 여기세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그러니 결과로부터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요. 바프록터는 이에 영감을 받아 그가 원하는 것을 문장으로 쓴 뒤 목표를 이룬 것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성공을 이뤘죠. 즉, 목표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표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이미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보세요.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먼저 이런 방식으로 써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성취해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바프룩터는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은 술술 풀립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나는 내 갈 길을 스스로 선택했나요?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고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나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죠. 얼 나이팅게일은 성공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의 이상이란 내가 사랑에 빠져버린 생각을 말하겠죠. 스스로 욕망하는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씩 깨우쳐 나가세요. 바프록터는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놓는 질문 한 가지를 매일 자기 전에 반복했다고 해요. 그 질문은 바로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입니다.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만약 내 꿈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 프록터는 이 질문을 하고 다양한 꿈을 그리며 무엇보다 기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됩니다. 생각은 의식적인 마음이고 기분은 잠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측면인데요. 느끼기 위해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즉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향해서가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야 해요. 이것을 제대로 했다면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목표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성과 감성, 마음속으로 그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주지 않아요. 그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신은 행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존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신은 합법적이고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신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와 바꿔놓고 그때부터 이미지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의 꿈이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봐왔던 꿈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애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걸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어. 라든지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겠죠.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바프룩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얻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죠. 마음속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을 텐데요. 이때는 상상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겨우 몇 분 동안 높은 주파수에 머물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의 최고까지 올라갔다면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개념을 어루어 만지고 가지고 놀다가 마음속에서 굴려도 보고 다른 색깔로도 칠해보세요. 스스로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보고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뇌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은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오늘은 바프룩터의 부의 확신과 함께 내 꿈을 이루는 부와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는 이 작품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패러다임 법칙을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고 싶은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좋은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네빌 고다드, 앤드류 카네기 등 자기계발의 거장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소장해야 하는 책이었어요. 사실 저는 바프룩터라는 분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명한 책은 품절이고 중고책은 엄청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서 읽어볼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번 신간책을 기회 삼아 저는 정말 잘 읽었습니다. 저와 책 취향이 비슷한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오늘이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